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혁신센터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의 사업화 컨설팅 부분을 담당하는 이종주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21년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 부분의 진행 현황과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 소개와 그리고 21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 진행 현황 그리고 22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의 계획의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과 개인 개발자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제공과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상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아직도 기업의 낮은 도입과 도입을 하여도 이aaS 중심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 나이파는 클라우드 기반의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발굴과 창업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분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와 함께 클라우드 기업이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에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에게 네이버, NHN, KT 등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사업화와 상용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정부 지원 정책 등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많은 부분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은 크게 스타트업 30개의 수혜기업에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저희 센터가 보유한 프라이빗 파스로 구성된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는 창업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개 수혜기업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KT, 네이버, NHN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7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적인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문위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인 개발자 및 창업 플랫폼 이용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은 2021년 800명 이상의 학생, 연구원 등의 개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 및 창업 플랫폼 이용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중 창업 플랫폼 제공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15개 기업 대상으로 개발 지원 창업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환경 제공을 통해 창업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구성은 오픈 데이터 API, 마이크로 서비스 스튜디오, 서비스 브로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공 데이터 등 오픈 데이터를 API로 수집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마이크로 서비스 스튜디오를 통해 MSA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SA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또 빅데이터 AI, DBMS와 연계하는 서비스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창업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개발자와 신청 기업은 데이터 분석과 MSA를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의 사업화 컨설팅 부분입니다. 주로 바우처를 제공받은 수혜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혜기업의 멘토링 요구사항을 비즈니스 모델 분석, 클라우드 기술 지원, 클라우드 정책 분야 등의 기획 단계와 펀딩, 투자, 홍보 마케팅, 글로벌 진출,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사업화 단계로 그룹핑해서 기업별 컨설팅 요구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재정의하여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매칭하게 됩니다. 전문위원과 기업 담당자와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 현황과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우처 제공을 위해서 저희 센터는 K-스타트업, 이노비즈, 연관 단체, 스타트업 창업센터 등과 홍보 연계를 통해 21년 수혜 기업을 모집하였습니다. 모집된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링크플러스부터 비버블럭까지 28개의 스타트업과 2개의 예비 창업자 등 총 30개 수혜 기업을 선정해서 KT, MVP, NHN 중 기업이 선호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매칭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개발자 대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와 개발자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홍보를 통해서 수집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발 환경 주 이용자는 78%가 IT 분야 종사자, 12%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웹사이트 보조 이용 환경과 파스를 활용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까지 800명 이상의 계정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사업화 컨설팅 현황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와 사업화 단계로 그룹핑된 컨설팅 요청 사항을 기업의 요구에 맞게 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기획 단계 36건, 사업화 단계 32건에 총 68건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술 및 활용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1년도 수혜기업 중 대표적인 우수기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플러스는 고객 포인트 통합 전환 플랫폼 굴비와 쇼핑몰 태그 그립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나 멤버스, 비즈카드, 하나카드 포인트 등 MOU를 체결했고요. 폐쇄몰과 지역 카페 온라인몰, 인천 이몰, 이주엘, 이제네두, 인터파크 비즈마켓 등과 제휴해서 쇼핑몰과 포인트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는 게이트 두피 측정기 활용 AI 기반 탈모 진단 및 케어 솔루션 리필드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탈모 치료 예방 조성물 특허를 출원한 미국하고 중국하고 출원하였습니다. IoT 기기를 이용해서 두피의 측정과 모발 상태를 분석해서 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맞는 탈모 예방 제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본담은 입지 분석 시스템의 보고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의료 입지 분석 플랫폼 웨어 히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1.8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치과 전문 의원의 입지 분석 정보를 리포트로 해서 책자로 제공해줘서 고급화와 그리고 그 의원들이 개원을 할 때 입지 분석을 제공해주면서 유의미한 사이트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중입니다. BAB는 온라인 원스톱 공모전 홍보 마케팅 통합 플랫폼 서비스 지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대상 서비스 혁신대상 수상을 하였고요. 특히 원스톱 공모전이나 이런 공모전 시상에서 수상을 한 기업들에게 수상에 대한 내용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증해주는 플랫폼까지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다리소프트는 인공지능 도로 이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 니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들과 사업 협력을 해서 19만 킬로미터의 도로 정보를 탐색했고 30만 개의 도로 이용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도로주행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JNE웍스는 클라우드 사스 기반 AR 원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 중장비 업체까지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R 원격 지원은 AR로 원격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거나 제품에 대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메타버스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넥스트 페이먼츠는 이미지 센서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 무인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 협력으로 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노약자 대상을 통해서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장점이 있는 기업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 현재 21년 속대 개발환경 지원 대표 기업의 내용이었고요. 사업화 컨설팅 외에도 저희들은 기업은 예를 들어 나이파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이슈, 창진원 지원 사업 등 정보들을 많이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양한 애로사항이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데 전문위원 사업화 컨설팅 외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컨설팅 PL과 함께 상의하여 궁금한 내용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컨설팅 사례 중 클라우드 혁신센터와 주요한 내용을 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기업의 플랫폼 진화를 위한 사스 전환과 이에 대한 진행 방안에 대한 컨설팅 내용 중 특히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멀티 테너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의 핵심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한 소개와 그 준비 사항들은 자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이파 지원 사업 부분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앞에 언급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 핵심적인 6가지 항목을 생각하며 주시고요. 정부 지원 정책 및 활용 분야 중 저희 혁신센터와 연관된 나이파 지원 사업, 특히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위주로 컨설팅 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1년도에도 보시는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이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시도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와 상용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스타트업이 사업화와 상용화로 성공하고 고객들을 확장하고 있을 때 이 서비스나 시스템을 사스로 전환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기 나이파에서 21년도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년도에도 진행합니다. 여기 특징은 특정 분야, 올해는 제조, 금융, 에너지 이런 쪽으로 분야를 선정해서 진행하였는데요. 매년 그 카테고리가 다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 나이파에서 진행하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납품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니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니아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주 내용은 사스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사스를 전환하고 싶은데 사스를 전환할 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소요 자금에 대한 내용들, 사업화 지원들 이런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비스 기업 각각 카테고리가 4개 카테고리에 10개 기업씩 총 40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각각 도메인별로 인프라 기업, 이아스 기업들이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NHN, KT, MVP 등의 사업자가 각각 매칭이 되고요. 그 각각 도메인의 10개의 수혜 기업들이 신청해서 선정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년에 약 4.2억에서 4.5억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주의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스 전환 지원 사업인데요. 사스 전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서비스에 대한 품질 성능 검증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권장하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는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좀 자료가 있으니까 그쪽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스로 전환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공급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학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기업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들어왔을 때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저희 원에서 100%의 비용 중 70%의 비용을 공급기업에게 지원해주고 자부담으로 수요기업이 30%를 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스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고객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생태계라고 하고요. 특히 클라우드 혁신센터에서 도입 공급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플래그십이나 아니면 수요 기업, 공급 기업으로 관심 있을 때 저희 도입 공급 컨설팅 이용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상세적으로 한번 신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별 상세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 12월 중순이나 하반기에 통합 사업 설명 자료를 제공해 주니 이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혜기업이 많이 질문한 내용으로 정부과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화, 기술개발, 협동화,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화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사업화와 기술개발과 시장 개척으로 그룹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한 내용으로 선정 시 주로 차별성을 찾아야 하는 점을 안내해 드렸고요. 정부 지원 과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성능 지표, 세부 기술 개발 방법 등의 구체성 등, 그리고 필수적인 강조사항 등 제안서 작성 시 선정위원의 관점에서 주로 파악하는 포인트 위주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펀딩 및 투자 관련한 내용인데요. 투자 유치, 크라우드 펀딩, 정부 지원금, 보증기금 대출 등 펀딩 및 투자 유형과 각 유형별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안내한 사례입니다. 수혜기업이 펀딩 및 투자 관련하여 관심도가 역시 높더군요.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 지원금과 투자 유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 대표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투자 유치를 한 정보 수집과 그 방법 등을 전문위원이 안내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금은 스타트업은 늘 정부 지원금과 투자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중에 기업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 리스트업을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팁스는 스타트업별로 사실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제품 양성도가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투자 유치는 펀딩이나 출자 조합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나 한국벤처투자협회에서 주요 LP 출자 공고 및 내용들을 찾아서 투자 조합이나 출자 공고하는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투자 조합이나 출자 조합이 어디가 선정되어 있는지 찾아서 나에 맞는 투자 조합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벤처 투자 사이트에서 매칭 펀드의 출자 사업과 선정된 투자 조합을 찾을 것을 권고하였고요. 투자 조합의 주 목적 투자 분야에 맞는 투자 조합을 찾으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기업이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2022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 계획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은 22년 사업 일정과 주로 검토하는 기업 선정 평가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2월 중 22년 수혜 기업을 모집 진행하고 3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선정평가위원이 주로 점검하는 평가 항목은 상용화 예상 시기, 개발 진척도, 클라우드 활용 계획을 점검하는 정량평가와 서비스의 수익성, 개발 등의 구성 인력 현황,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등을 점검하는 정성평가를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22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에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